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또 복습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다 설명하자고 하면 뭐 강의가 되니까 그러지는 못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딱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고 충분히 투자하는데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 콘도는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을 시작을 했을 때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가격이 제일 싸냐 하면 판매하는 첫날이 가격이 제일 쌉니다. 이걸 우리가 얼리버드 계약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루만 하는 콘도도 있고 한 3일 정도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가 가장 쌉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일반적인 분들은 투자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한국에서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여기에 와 있지 않는 한 전부 다 원격으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뭐 기다려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당일에 그냥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모델하우스 보고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시간 맞춰가지고 태국에 딱 와서 그걸 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할 수가 없느냐? 가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당일에 나오거나 아니면 한 이틀 전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보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뒤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얼리버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 오래 보신 분들이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얼리버드 기간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준공될 때까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콘도가 정상적인 콘도고 좋은 콘도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가격이 변하는 데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태국의 콘도 시장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갈려져 있습니다. 자, 이걸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 제가 한번 이거 얘기 드렸죠. 작년 24년 6월 말 기준으로 나온 게 마지막 주택 보유 통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외국인 토지 보유가요 0.2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소유 주택 수는요 0.49%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토지 같은 경우에 중국인 비율이 얼마냐면 이 0.26%에서 7.9%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미국대 있죠. 여기에 대부분은 재미교포입니다. 아니면 법인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국에 땅을 안 사요. 땅을 살 수 있는데도. 두 번째로 뭐 중국 사람들이 집 많이 사고 집값 오른다는 그건 싹 다 선동이에요. 선동.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과 실제 내용을 보는 거는 달라져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택 통계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고요. 주택수 대비 0.49%밖에 안 돼요. 이 0.49%에서 중국인 비중이 얼마냐면 중국인 비중이 55.5%밖에 안 됩니다. 인서울에 여러분들 잘 아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실체와 현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 나오면 이 부분을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그 나라 아파트먼트를 훨씬 더 많이 사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가격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태국인들은 언제 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까?
언제 주로 산다라고 했죠? 보통 한 15% 정도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완성되고, 그러니까 준공이 된 후에 콘도를 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전에 설명을 드려서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기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얼리버드 할 때, 분양할 때는 누가 살까요? 외국인이 삽니다. 분양을 할 때는 외국인이 많이 사고요. 가격이 낮으니까. 완성됐을 때는 태국인들이 주로 삽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반에는 어느 쿼터 유닛이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당연히 외국인 쿼터 가격 유닛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게 되겠죠. 요건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단지 내에서 64스퀘어미터다 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64스퀘어미터라고 얘기를 하면 가격이 전부 다 같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층에 있는데도 위치가 다르면요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면적이 어떻든 간에 만약에 1000세대라고 하면 1000세대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앞의 내용하고 다시 연결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 나가는 유닛은 조금 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안 나가는 유닛은 안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시점에서 가격이 낮다라고 해서 이게 다른 면적들보다 제곱미터 가격이 낮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면적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면적당 가격이 낮아지는 지역도 있고요. 면적당 가격이 오히려 높아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좋고 나쁘고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인이 확인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콘도 투자할 때는 콘도를 보러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에이전트를 찾아야 돼요. 좋은 사람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콘도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전체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또 생기느냐. 가격이 예를 들면 42밀리언 바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가격이 42밀리언 바트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인율이 있습니다. 할인율이. 예를 들면 원래 가격이 42밀리언 바트인데 할인을 1밀리언 바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1밀리언 바트가 되겠죠. 그럼 그 사이 공간에서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익을 얻으려면 조금 더 비싸게 팔겠죠.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변하고 있죠. 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유닛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격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요. 아무도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러분들한테 최저 가격으로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이트 보고 태국 사람 에이전트 영어 좀 한다고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걸 다 알 수 있다고요? 정말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헛소리들 좀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 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잘 샀는지 잘못 샀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판매할 때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상에서 잘못 샀기 때문에 판매할 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판매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잘 이익 보고. 그분들은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해요. 원래 부동산 시장은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쳐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돈 많이 벌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광고하는 거 빼고, 그러니까 뭐 팔아먹으려고 광고하는 거 빼고, 나 부동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잘 없어요. 진짜 얘기는. 근데 야, 이거 해갖고 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가격이 변화한다. 유닛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가 분리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외국인 쿼터는 49%까지 팔 수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쿼터가 30%만 팔렸고 태국인이 70%를 산다.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도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콘도 얘기하면서 이 콘도를 타워가 4개인데 1번 타워는 외국인, 2번 타워는 태국인, 3번 타워는 외국인, 4번 타워는 또 태국인, 이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쿼터가 다 안 나가잖아요. 그럼 그거 결국 팔아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팝니까? 내국인한테 팔게 되겠죠. 근데 그 콘도가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가 기본적으로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외국인 쿼터 산 사람들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앞에 두 개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가격이 변한다. 그리고 유닛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 제가 정말 누누이 강조하면서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콘도들이 어떤 콘도들입니까? 건설사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분양 업체가 들어오거나 또 아니면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중간 마진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외국인 쿼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얘기 드렸죠. A콘도가 제가 판매를 하고 있다가 거기가 타워가 3개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다가 2개 타워를 그 전문기업이 판매권을 사갑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1년도 안 돼서 얼마만큼 오르느냐, 투베드룸이 거의 2밀리언 바트 가까이 오릅니다. 그러면 한 타워는 건설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가격 갭 차이가 나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다가 판매를 그때부터 중지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비쌌겠죠. 그런데 이 외부 회사가 들어온 거는 외국인 쿼터만 판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우가 최악입니다. 그러면 태국인 쿼터는 건설사에서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 외국인 쿼터는 자기네들끼리 금액 맞춰서 자기네들끼리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매권이라는 게 영원불명하지를 않아서 돈 주고 사기 때문에 만약에 1년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가격 책정이 너무 잘못돼서 많이 안 팔리게 되면 그 남은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준공할 때까지라고 우리가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포기하고 나가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옛날에 산시리 콘도들이었습니다. 이 산시리 콘도들이 JLL이라는 데서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JLL이 팬데믹 때 포기를 하게 됩니다. 콘도 판매를. 그래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 건설사가 직접 판매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통합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똑같은 면적이고 똑같은 형태의 유닛이라고 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데 같은 라인에 있는 유닛인데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42층, 43층, 44층 보다 그 아래층에 있는 층이 있죠. 41, 40, 39층이 가격이 훨씬 비싼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는 왜 그렇게 생기느냐면 원래 따로 분리해서 팔 때 그
아래층이 걔네들이 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아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파니까 오히려 고층에 더 좋은 유닛, 그게 원래는 태국인커터로 팔았지만 통합을 해서 파니까 그냥 나가는 대로 맞춰서 팔게 되면 더 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먼저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구 잡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 보셨죠? 외국인 커터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태국인 커터는 아예 안 팔리는 지역들이 있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보면 태국인들 안 사요. 근데 외국인들만 바글바글 사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국인 커터 안 팔릴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외국인 커터로 뽕 다 뽑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커터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외국인 커터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 안 하고 그냥 막 사요. 인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자, 그런데 진짜 최악의 경우는요. 유닛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닛마다 잘 나가는 위치에 잘 나가는 유닛만 많이 올리고 아닌 유닛은 적게 올리고 이걸 앞에 내용하고 전부 다 통합해서 만들어져 버리면 이건 분석을 할 이유도 없이 판매를 안 합니다. 아예. 분석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 에이전트들은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 그냥 가격 보고요. 위치 보고 여러분들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격 보고 위치 보고 그냥 퍼실리티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래갖고 잘 팔릴 것 같으면 에이전트들은 그냥 파는 거예요. 저처럼 이런 것들 안 따집니다. 안 따진다니까요. 그냥 잘 팔릴 것 같으면 그게 15%가 넘게 차이가 나든 20% 넘게 차이가 나든 아무 상관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안 따지고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요. 돈을 3배는 넘게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콘도를 팔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외에도 따져야 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3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정말 복잡하게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콘도 분양하는 회사가 건설사가 아니라 독점으로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콘도는 사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그런 콘도들 대부분이 외국인 커터만 그렇게 팝니다. 그런데 방콕 같은 경우는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요.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지방 가면요. 그냥 분양팀이 돌아다닙니다. 한국처럼. 그럼 더 위험하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콘도 가격표 달라고 하니까 35만 바트이 나오더라고요. 제곱미터당. 제가 니들 나 바보로 보이냐. 방콕에서 지금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 에이전트인데 내가 니들보다 더 잘할 텐데 그랬더니 갑자기 25만 바트로 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치상 그 가격도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전화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콘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게 왜 할 수 있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보면요. 그 분양팀이 1년 지나면요. 바뀌어요. 그럼 또 가격이 또 바뀌어 있어. 들쭉날쭉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매번 체크하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를 하는 사람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전 시점에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샀는데 그 시점에 산 콘도 가격이 잘 샀는지 잘못 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2밀리언 가까이 올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샀으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2밀리언이 쌌는지 안 쌌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나중에 매각할 때까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도 모르는 채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거의 이것 가지고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바로 이 가격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변수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국에서 콘도 투자하실 때는요, 절대적으로 콘도를 보러 다니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너무 잘못 가는 게 콘도를 막 보러 다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보고 사도요, 제대로 된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요, 아무 문제 없이 좋은 콘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거요 하나도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눈으로 보고 산다라고 하면서 맨날 어디만 사요? 제가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분석 없이 막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국에 가서 진짜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요, 좋은 사람을 찾는 거지 콘도를 막 보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령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격을 잘못 사버리면 사가지고도 리스크 안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걸 가가지고 물어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다 얘기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가격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차이 나면 괜찮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는 차이가 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전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태국에서 콘도를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콘도를 보지 말고 좋은 에이전트를 찾으세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아저씨였습니다.